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개묘월의 출생 월별 운세 및 개운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 이민년부터는 월별 간지가 세운과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월 이민월이 2022년도 이민년이죠. 자, 개묘월이 3월 5일부터 경칩부터 개묘월인데 내년 23년도 개묘년이죠. 자, 4월달, 올 4월달이 갑진월입니다. 그러면 2024년이 갑진년이 되죠. 이렇듯 한 달 한 달의 그 간지와 1년 1년의 세운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매월 운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운세를 보면 1년의 운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월의 어떠한 운의 흐름인가가 올 이민년 전체 운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묘월 양력 3월 5일부터 4월 5일까지 한 달의 흐름이 내년의 운을 가늠하고 4월 달의 운이 24년의 운을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월 개묘월은 수생목 식신운이지요. 운이 이민월보다도 더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양이음이 됩니다. 양의 기운이 4개, 음의 기운이 2개. 이 정도로 사양이음이 되기 때문에 양의 기운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이제 밖으로 뛰어나오기도 하고 절기상 경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이 더욱 생동감 있고 힘차게 이렇게 자라나는 계절이다. 그리고 묘시는 시간상으로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이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이지. 그러니까 희망찬 시간이다. 아침 5시 반부터 7시 반. 그리고 이 사주에 묘목이 있는 사람은 요건 이제 준현침살이라고 하는데 손재주도 좋고 예체능이라든가 장인정신도 있고 요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의료계통, 의사라든가 한의사라든가 수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묘목이 있으면 할인업, 상담업, 교육계통에도 아주 적성이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중에서도 피아노라든가 어떤 악기라든가 공예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 묘목은 천간으로 가면 을목이 되기 때문에 이 묘목을 가진 사람은 환경 적응 능력이 좋고 그리고 특히 전문 자유 직업에서 그 능력이 출중하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개묘월. 그러면 본인이나 가족이 태어난 월별, 자월, 축월, 인월부터 해월까지 월지라고 하죠. 그 월지. 그러면 자월생들은 개묘월이 되면 운세평점, 대학의 학점과 같이 제가 나름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점을 드리겠습니다. 자월 출생이 개묘월이 되면 대학 평점은 D가 됩니다. 별로 학점이 안 좋지요. 시들시들하지요. 왜 그럴까요? 자묘 형살이 오게 됩니다. 자묘 형살이 오게 되면 자월생이 3월 5일부터 경칩부터 한 달간 자묘월을 맞아야 되게 되면 신경이 다소 예민합니다. 자묘형은 신경이 예민하고 남녀 간의 불륜이라든가 감정 기복도 커지고 그래서 이 자월 출생이 묘목을 만날 때는 항상 그 개운법으로 제가 오늘 이제 개운법도 드린다 그랬는데 운세뿐만 아니라 운세 평점과 개운법 그러니까 자월 출생은 조경이나 반신욕이나
숲속 산책이라든가 특히 명상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이것이 개운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축월생은 묘목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축, 인묘, 그러니까 이것을 격각이라고 하지. 예. 축과 묘 사이에는 인목이 가운데 이빨이 빠졌지요. 이것을 격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월생이 묘월을 만나면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일에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축월생은 부부간에 불화라든가 갈등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운법을 드리겠습니다. 축월생은 개묘월이 되면 주장하지 말고 의논을 하라.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축월생 같은 경우는 이런 사주명리학 공부라든가 명상 공부라든가 대단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점은 C를 드리겠습니다. 축월생은 자월생보다는 조금 나은데 격각이기 때문에 C다. 그 다음에 인월생으로 갑니다. 인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여기는 학점을 B학점으로 학점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자, 인월생은 괜찮습니다. 왜냐? 인묘가 되면은 방국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혼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국이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 방국이 되는 경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인월이 묘목을 만나면 겁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손재수를 주의하라. 재물을 손실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주식, 부동산 투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인월생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기를 하지 말고. 그리고 역시 인월생은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왜? 같은 나무지요. 인목이 묘목을 만나면 내 주장이 다소 강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묘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어떨까요? 묘월생이 묘월을 만나면 학점은 C가 됩니다. 같은 비견이 되죠. 같은 비견이 되면 경쟁이라든가 질투하는 일이 생기고 세력 다툼이라든가 이러한 같은 비견을 만나면 갈등 구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든가 이게 파군이죠. 등을 돌리고 자는 형국이죠. 부부끼리. 그래서 묘월생이 묘월이 오게 되면 배우자 불화수가 생기니까 개운법은 배려와 양보를 하라. 그러니까 묘월생이 묘월이 되면 과유불급, 욕심이 너무 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경쟁, 승부가 강해지기 때문에 적을 만들지 마라.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적이 더 무섭죠. 그 다음에 진월생이 묘월을 만나면 아주 좋습니다. A학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죠. 왜냐? 묘진목이 되죠. 묘진한 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서 상호 협력, 보완, 자신감도 이렇게 강해지고 그러니까 상승운으로 발복을 합니다. 시험이 있는 사람은 진월생의 묘목을 만나면 시험에 합격을 할 것이요. 취업생은 역시 취업에 유리하게 됩니다. 승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진월생이 이제 묘목을 만나면 좋은데 주의할 것은 진술충이나 묘유충이 될 때, 진술충, 진축파 이렇게 될 때,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합이 깨질 때, 합이 깨지면 육해가 되죠. 육해가 될 때는 간제구설수가 따르니까 항상 진월생은 진축파, 진미형, 진술충 이때 좀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화가 묘목을 만나면 C 학점으로 C를 드리겠습니다. 사화 역시 격각입니다. 사화와 묘 사이에는 진토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빨이 빠진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한다. 장애물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격각이 되면 어떤 일 처리를 너무 성급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월생은 묘월이 되면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조부모님이라든가 상문 조객살이 오기 때문에 집안에서 상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 뱀띠는
월이 4월인 객식구를 늘리지 말아라. 고양이라든가 강아지, 개라든가 애완견이라든가 웬만하면 이 계묘월에 집안에 객식구를 들이지 말아라. 뭐 시부모를 모시고 산다라든가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산다라든가 이것은 계묘월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누가? 4월생. 그다음에 5월생도 똑같이 시. 5월생이 묘를 만나면 오묘파가 되죠. 오묘파가 되게 되면 주로 자기 고집이 늘어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파벌과 갈등이 생기고 직장에서는 약시 갈등이라든가 손재수, 재물이 손실당하는 게 묘파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투자할 때 이 5월생은 계묘월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개운법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을 투자할 때 안전빵 위주로 너무 테마주나 모험 위주로 하지 마라. 이게 개운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월생이 묘를 만나면 묘미목이 되니까 괜찮지요. B약점을 드리겠습니다. 묘미목. 자, 이렇게 되면 왕성한 활동, 상승운으로 발복합니다. 다만 이 미는 충미충 운이 올 때, 술미형 운이 올 때, 이렇게 토가 올 때만 좀 주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묘미한 목이 충이 될 경우에는 동업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문서를 쓸 때, 작성을 할 때 신중히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생이 묘를 만나게 되면 C약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묘신 기문이 되죠. 묘신 기문이 된다는 것은 약간 허장성세, 허풍을 떨고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이 예민해져서 이 신월생이 묘목이 오게 되면 부부간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개운법은 인문학적인 공부나 마음수행 공부나 명상 공부나 명상 기도 이런 걸 많이 하면 좋다. 그 다음에 6월생은 D지요. 학점이 뚝 떨어집니다. 6월생이 묘목을 만나면 묘유충, 왕직끼리 충을 하죠. 이렇게 되면 디스크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관절, 뼈, 가정불화, 사건사고, 관제구설수, 배신수까지 있는 게 이 6월생이 계묘월 3월 5일부터 한 달간은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토는 A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왜? 묘술합파가 되죠. 묘술합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묘술합파라는 것은 손자와 할아버지 관계, 그 다음에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지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화력이고 화합이고 소통이 잘 되고 재물운도 상승하고, 주의할 점은 묘술합이 될 때는 원조 교제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남녀 불륜이라든가. 그리고 개운법은 묘술합이 될 때는 이 술토는 항상 공적인 마인드로 배려심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이런 개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같이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투게더. 자, 마지막으로 해월생도 A학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죠. 왜? 해묘목이 됩니다. 해묘목이 되면 새로운 변화,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사업장도 발복을 할 것이고 직장인도 승진을 할 것이고 이사운도 좋고 문서운도 좋습니다. 해수를 가진 해월생은 개운법은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죠.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인데, 겸허하고 겸손하게 절차탁마하면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 술월생과 해월생은 천문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죠. 그래서 항상 실력을 길러서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우면 이 술월생과 해월생은 크게 상승운으로 발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은 3월 계묘월의 출생월별 운세와 그리고 개운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이제 가족 상담이라든가 자녀들의 진로 상담을 하는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제가 워낙 강의와 상담으로 바쁜 관계로 항상 상담 신청하시는 분은 직접 전화로 신청하시면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제목 우측에 V자 표시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동영상 모든 동영상 아래 제목 우측에 V자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방법이라든가 상담료라든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일단 상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산원자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